오늘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독특한 횟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선 다른 것 주문할 필요 없이 회 한 접시만 시키면 해산물 7종에 자연산 회 3종, 생선구이, 활새우, 조개찜, 매운탕까지 풀코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구성 하나하나 상당히 알찬데 가격도 3, 4인 기준으로 인당 3만원 초반대라고 하고요. 얼핏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이 횟집은 과연 음식 맛도 괜찮을지, 가성비 또 어떨지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의 곰소항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도에서 보이듯 바둑판 모양의 광활한 염전이 있는 곳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관광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부안의 다양한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식당을 비롯해 곰소항에서 생산한 양질의 소금을 이용한 젓갈, 그리고 소금을 활용한 이색 음식까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루는 이유는 부안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 요소를 소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안이라는 지역의 관광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로 부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부안을 찾는 발길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리뷰 및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인 부안의 다양한 해산물을 만나보러 가볼게요. 오늘 제가 리뷰할 횟집은 곰소항 바로 앞에 위치한 고향맛 횟집이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현정이네라는 식당과 함께 푸짐한 곁들이 안주를 내어주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곳 중에 더 촬영하기에 좋아 보이는 한적한 분위기의 고향맛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이 생선 이름과 인원수로 정리되어 있는데 횟감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 중에 제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건 방어, 우럭, 놀래미로 저는 우럭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2명에서 4만원인데 3명 이상부터는 4만원 초반대로 떨어지기에 최소 3명이서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식은 두세 차례에 나눠서 제공되었으며 구성은 찐가리비, 찐게조개, 찐백합, 삶은 소라, 삶은 새우, 삶은 피조개, 전어 소금구이, 전복회, 개불, 참소라회, 피조개 관자회, 멍게, 전어회, 웅장어회, 간재미회, 콘치즈, 반찬 4종, 우럭회, 매운탕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 많아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라 배는 충분히 찰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나온 음식들은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흔히 해산물이라 불리는 멍게, 날 어패류, 산낙지를 먹어보았어요. 멍게는 살점도 실하고 불쾌한 냄새 없이 바다 내온과 약간의 짭짤함, 끝에 쌉싸름한 맛이 나는 신선한 멍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산낙지는 3인분 기준이라 그런지 그렇게 적은 양이 나온 건 아니었으며 참기름과 소금으로 양념해서 술을 부르는 맛이었고요. 해산물은 주문하면 바로 손질한다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해산물의 선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해산물도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산물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건 바로 참소라회, 흔히 참소라라고 불리지만 표준명은 핏불고등입니다. 핏불고등은 삶아서만 즐겨봤지 회로는 처음이라 조심스럽게 먹어봤는데요. 옅은 아삭함이 살에 고루 느껴지는 게 재밌는 식감을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포장에 쓰이는 뽁뽁이를 바닥에 깔아놓고 밟으면 오도독 오도도독 하고 터지잖아요. 그게 입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의 맛 또한 삶은 핏불고등처럼 단맛이 강한 편이라 이색적이면서도 맛있게 먹었던 한 점이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선회를 먹어볼까 합니다. 생선회는 제가 주문한 우럭회를 비롯해 봉장어, 간재미, 전어가 나왔어요. 이곳은 전체적으로 바로바로 조리하고 손질해서 내어주지만 전어를 제외한 봉장어와 간재미는 오전에 미리 손질한 걸 내어주어 숙성이 약간 진행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메인 회가 아닌 기본으로 제공하는 회까지 바로 손질해서 주기엔 음식 준비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있고 가짓수도 많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봉장어 회만 먼저 먹어보았는데 뼈의 이물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지고 부드러웠으며 우유에서 느껴질 법한 풍성한 고소함이 회에 고루 퍼져 있더라고요. 개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날 맛본 붕장어는 기름이 정말 꽉 차서 풍부한 맛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먹은 간재미는 오독하며 단단하고 담백한 게 늘 먹던 간재미 맛이었어요. 숙성이 되어서 살점이 약간 부드러운 감이 있었지만 갓 손질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뼈째 썰은 전어를 먹어봤는데 전어는 뼈를 씹는 순간 불쾌한 이물감이 아닌 톡톡 터지는 식감을 주었으며 단단한 살을 씹으면 전어의 기름이 입안 가득 퍼져 정말 기분 좋은 고소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부안 지역의 전어는 기름이 아주 잔뜩 올라 이 식당에 방문하는 게 아니더라도 부안의 가을 전어는 따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기본으로 제공된 회는 다 먹었고 메인인 우럭회도 먹어볼까 합니다. 우럭회는 밀도감이 살짝 있고 탱글함도 느껴지는 게 전형적인 활 우럭회였어요. 양식 개체라서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불쾌함 없이 무난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회 말고도 다양한 해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메인 메뉴인 우럭회 양이 본래 3인분보다 적게 나오는
나오는 건 아닐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막상 먹어보니까 알찬 3인분까지는 아니더라도 2.5인분 정도로 제공된 느낌으로 회가 부족하다 이런 것 없이 먹기에 괜찮은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다양한 해산물, 매운탕, 조개찜까지 있으니 회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도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았고요. 이렇게 해서 회까지 먹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개찜과 남은 음식도 마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조개찜은 가리비, 피조개, 게조개, 백합, 그리고 핏불고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선도가 좋아서 조개 본연의 단맛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삶아놓은 게 아닌 주문과 동시에 조리한 느낌이라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가리비는 우리가 아는 맛으로 부드럽고 관자의 단맛이 좋았으며 피조개는 내장의 녹진함과 담백함, 특유의 감칠맛이 있고 게조개는 조개 식감보다는 지방이 적은 익힌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약간 묵직한 질감과 담백함이 있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백합은 호일에 감싸져 있는데 안에 백합의 시원한 육수와 함께 쫄깃한 살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작더라도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핏불고등은 묵직한 식감 속에 약간의 탄력이 있었어요. 이것도 바로 조리해서 준 거라 그런지 단맛도 훨씬 강하고 온기도 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 음식이 더 남았네요. 이번엔 가을 제철을 맞이한 해산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 흰다리 새우를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탄력있고 생새우의 살결을 따라 느껴지는 아삭함과 탱글함으로 인해 자체의 맛보다는 식감이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새우 또한 활새우로 조리해서인지 냉동 흰다리 새우를 삶은 것보다 밀도감 있고 단맛 또한 더 풍성하게 느껴져서 냉동새우보다 더 맛있게 먹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을의 대표 생선인 전어를 소금구이로 즐겨보았습니다. 특별하게 비린내 없이 포근한 살점에서 담백함, 고소함이 물씬 느껴지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을 전어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된 해산물을 다 맛보았고요. 횟집의 후식이라 불리는 매운탕을 먹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매운탕은 엄청 특별하기보다는 칼칼하고 야채의 단맛이 은은하게 있어 무난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참고로 밥은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앞서 먹은 해산물로 배가 덜 찼다면 매운탕과 밥을 함께 먹어 배를 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고향맛 횟집에서 해산물과 회를 양껏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양이든 구성이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 속의 모습만 보았을 땐 곁들이 안주가 많이 나오는 횟집에 비해 더 비싸고 부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곳의 경우 콘치즈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산물로 한 상 가득 채워주기에 비주얼은 살짝 부족해 보일지라도 막상 먹었을 때 만족도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달라져서 제가 방문한 날보다 더 맛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고요. 단 이곳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횟집의 곁들이 안주에 해산물이 아닌 음식이 있으면 회를 잘 못 드시는 분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이곳은 콘치즈 말고는 전부 해산물이라는 점에서 아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맛 횟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배도 부르고 하니 주변을 산책해볼까 하는데 바로 옆에 곰수항 수산시장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곰수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염전이 있어 그 소금으로 담근 젓갈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젓갈부터 서해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산물까지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수산시장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특히 곰수항 수산시장은 젓갈이 특화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젓갈을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젓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리 젓갈로 유명한 지역에 와도 선뜻 구매하기는 꺼려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재밌는 식당 한 곳을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곳은 바로 곰소항에 위치한 곰소궁이라는 젓갈 정식 전문점으로 인당 만원 초중반의 시원한 백합탕과 다양한 젓갈을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이렇게 나온 젓갈은 하나씩 설명을 해주기에 밥과 함께 젓갈을 맛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곳의 젓갈을 구매해 집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산물과 젓갈로 배를 가득 채웠다면 이번엔 디저트도 먹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슬진의 제빵소라는 찐빵 전문점으로 본래는 일반 찐빵집이었는데 사장님 아버지가 운영하던 찐빵집을 자식들이 이어받아 지역색이 묻어난 이색 메뉴와 색다른 찐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로는 곰소항 염전에 소금을 사용한 흑당 소금 커피, 부안에서 유명한 오디를 넣은 우유, 찐빵을 변형시킨 생크림 찐빵, 크림치즈 찐빵이 있습니다. 흑당 소금 커피는 소금의 짠맛이 있지만 그 짠맛이 단맛을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느낌이었으며 오디 우유는 베리를 넣은 밀크티 같았어요. 그리고 찐빵은 쫀득한 빵 속에 달달한 크림과 단팥, 푸짐한 견과류와 크림치즈가 잘 어울려 해산물로 짭짤해진 입을 달콤하게 물들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회나 젓갈로 식사를 끝냈다면 이곳에서 부안의 지역색이 묻어난 음료와 이색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라북도 부안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명해야 볼거리가 많고 맛난 음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 부안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비롯해 바닷길에 열려야 갈 수 있는 특이한 지질 구조의 채석강부터 비가 와야 볼 수 있는 수락폭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운영을 멈췄지만 청자로 만든 다양한 작품이 있는 청자박물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변산 전망대까지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채석강은 흔히 볼 수 없는 지질 구조라는 점과 더불어 이색 산책로로서 나중에 또다시 걷고 싶은 길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변산 전망대는 계단 없이 경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까지 배려한 섬세함이 느껴져 걸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졌고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이 줄고 특히나 유명 관광지가 아닌 부안과 같은 지역은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영상을 통해 부안이라는 지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관심을 갖고 더욱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을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